천억 가까이. 천억 가까이. 아유 회장님. 아니 회장님 갑자기 나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회장님 오늘 저 유산균 좀 갖고 오셨죠? 당연하죠. 아니 유선님만 갖고 왔겠어요? 안 그러면 다 봉투마다 다 들고 왔어요. 역시 우리 회장님. 아니 그래서 요즘 그 연예계 장가 잘 간 3인방에서 왜 장항준, 이상순, 도경환 있잖아. 예. 다 물리쳤어요. 홍해걸 씨가 1위가 올라왔어요? 갑자기 요즘. 천억이면. 야, 아내분이 1년에 천억을 쥐락펴락. 만지시는 분이니까. 야. 해걸 씨가 어떻게 좀 변하든가 좋아하시죠? 어때요? 좋아해요? 근데 요 시점에서요. 조 라인에서 우리 남편 앞으로 빼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들들이 곧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들이 손을 맞잡고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우리는 물 흘러가는 대로 살자. 엄마 아빠처럼 너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딱 아빠 핀 거예요. 경제관념 없고 돈 저축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럼 이제 결혼해서 똘똘한 아내를 만나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남편과 관련된 나쁜 소문은 어디서 다 나왔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범인이 저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저희 남편은요 굉장히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해요. 저희 회사에 순이익의 10%는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기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 남편의 그 인터넷 그 사업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가져가서 근데 결국은 이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면 국민들에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회사의 이익은 남편을 통해서 공적으로 반영된다. 그렇게 이제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장항준 씨, 이상순 씨, 도경환 씨 라인에서 빼주세요. 저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저분들도 열심히 활동하는 거죠. 노는 분들은 아니에요. 각자 일이 다 있는 각자 분들이에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탄탄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분들은. 근데 집에서 집안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집안일도 하고. 집안일도 더 하는데. 집안일도 집안일 안 하세요? 집안일은 전혀 안 해요. 같은 결이 아니다 그거예요. 어머, 다시 집안일 안 해요? 네, 집안일 못 해요. 그러니까 없는 게 나아요. 너무 어지럽히니까. 그래서 그냥 아까 나쁜 소문은 본인으로부터 올라온다고 안 하신다고. 오늘 또 하셨네. 아니에요. 또 하셨어. 다시 원래대로 저희 남편은 정말 착하고요. 공적인 일을 많이 해요. 경제관념이 없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또 참 얘기하셨어. 좋은 사람이에요. 단점을 꼭 얘기해요. 아니 근데 그 얘기에 대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두 분이 또 그 의대 동기이셨잖아요. 서울대 의대. 네. 그죠? 네. 그래서 그치. 동기분들이 요새 그 홍해관 선생님한테 전화를 많이 한다는데요. 왜요? 무슨 일로? 전화가 빗발쳐요. 남편하고 저한테. 장가 잘 갔다고. 이 서울대 아니요 숙시 저기 숙시. 그래서 서울대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점잖은 사람, 암점잖은 사람. 중간은 그래서, 없군요. 네, 중간은 없어요. 방송에 나가면 안 점잖은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을 나오니까 점잖지 못하다 막 뒷담화를 뒤에서. 해요. 그다음에 점잖지 제가 이제 못하게 홈쇼핑을 방송 나가냐? 나가니까 아니 너 도대체 의대에 나와서 너 교수의 길을 가던 애가 이게 웬 말이니?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끈기가 있는 편이잖아요. 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요즘 제가 좀 옛날에 비해서 예뻐졌 그렇죠. 예뻐졌어요. 왜요? 저희가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네네. 그래서요. 그랬더니 요즘 전화 와서요. 야, 너희 마누라 요즘 뭐 먹니? 아니면 우리 여자 동기들도 와서 너 요즘 뭐 먹니? 모발 관리는 어떻게 하니?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니? 아니면 우리 고3 아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하는데 뭘 먹이면 되니? 그게 요즘 저의 보람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보면서 저도 피부를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빛이 나요. 숙씨 정말 피부 그렇죠. 되게 좋으시죠. 나 특별히 저기 숙씨한테 제 피부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잠깐만 지금 안 만지고 싶어. 뮤지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만져보세요. 어머. 네. 옆에서 봐도 탄력이 어마어마하시다. 아니 탱탱해. 진짜 태글태글하네요. 또. 아니 그게 말고 탱글탱글 말고 표현이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촉촉해요. 촉촉하고 촉촉해 수분감이 있고 원래 이제 약간 저도 이제 40대 들어가니까 좀 퍼석퍼석한 게 있거든요. 근데 쫀득쫀득하고 제가 눌러봤더니 원래 보통 이제 40대 넘으면 누르면 이제 들어가요. 다시 안 나오거든요. 마스크 자국이 저녁 때쯤 없어져요. 당연하지. 근데 그런 게
거 깔끔한데.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아, 또 만져요? 잠깐만요. 여왕과 신하도 아니고. 아니 주름이 아니 손에 한 개도 주름도 없네요. 예. 애들이 한꺼번에 깨끗하고 아니 띄워, 톤도 너무 띄워. 톤이 투명해가지고 밑에 실핏줄이 지금 다 보일 비슷한 정도로. 톤으로 해야지. 예. 비슷한 톤으로 해야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손이. 어머나. 근데 나 이거 완전 밉상되는 거 아니 아니야? 근데 왜 뭐 혼자 뭐 조용히 뭘. 아니 근데 드세요? 이게 비결이 궁금하잖아 네. 우리가. 그 비결을 아니면 물어봐달라. 뭘 이거. 바르세요? 슥시. 바르기만 하면 네. 얼굴만 이쁘잖아요. 제가 왜 손을 보여드리겠어요. 제 온 피부가 다 이렇다고요. 어머. 이건 이제 좀 그만 만져도 되죠? 이너뷰티가 뭐예요? 먹어서. 안에서. 이너뷰티. 경은 씨, 아, 이너. 인너라는 말은 네. 안에서부터 아, 네. 뷰티는 아름답다라는 불똥 튀었다, 말이고 이거. 이너 뷰티는 잘 먹어서 아. 피부와 모발이 아름다워지고 아,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얘기하는 잔뜩 바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먹어 좋은 거 먹어서 피부가 이렇게 탱탱하게. 맞아요. 탱탱하게. 네. 물 2리터씩 먹고 이런 거. 물 2리터 먹으면 피부 촉촉해지죠. 근데 나 막 이런 자랑 해도 되나? 아니 어떡하지 다 지금 뭘. 잠깐 차지하고 오실래요? 제가 하루에 영양제를 30알, 잠깐만 세알이 아니고 30이요? 30알, 그리고 젤리, 엘라스틴과 연어 DNA 해서 서너포를 매일 먹잖아요. 매일이요? 매일, everyday. 근데 거기 보면은 권장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도 더 먹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무슨 권장량은 네네. 그걸 못 먹으면 그 병이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너뷰티가 되려면 그 용량보다 더 옵티멀하게, 미안해요. 이거 영어 써서 나 영어 싫어하는데, 옵티멀하게 먹어야지 충분한 지금 몇 양을. 분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혼자서. 네? 몇 분이랑 대화하시는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30알을 먹으려면 그걸 한 방에 다 때려 넣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그 그러니까 먹는 시간만 꽤 걸리겠네요. 그게 넘어도 상관이 없다. 몸으로 나머지는 다 배출된다. 그건가요? 넘쳐도 괜찮은 것만 먹어야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럼 선생님 뭐 드세요? 오메가3.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3는 뇌에 좋은 거 6알, 비타민 D와 합쳐진 걸 먹으면서 심장에 좋은 오메가3 2알을 먹으면서 제가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코엔자이 Q10을 먹고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말라고 히알루론산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과 혈관의 탄력, 엘라스틴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입안이 잘 헐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 6, 9, 11을 먹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먹죠.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게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먹으면 호영 씨도 30알씩 먹어요. 30알. 예. 저희 남편도 미안해. 영만 씨랑 나이 비슷한데 영만 씨보다 훨씬 젊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죠? 지금 어게걸 씨하고 동갑이고. 아니, 진짜요? 갑이야 나하고. 근데 젊어 보여 맞아. 그건 아직. 해골 씨도 그럼 옛날부터 먹었어요? 그렇게요? 아니죠. 처음 제가 먹을 때는 저를 비웃었죠. 어. 그다음에 당신이 왜 그렇게 먹냐고 하다가 어. 자기가 이제 늙으니까 남편이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렇죠. 2살 어리죠.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어. 이제 먹었더니 좀 균이 나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한 10년 먹었더니 동기에 갔더니 자기가 제일 젊잖아요. 그 요즘은 알아서 먹어요. 아, 그 장기 복용했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드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데어스타일부터 먹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20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하루아침에 먹어서 좋아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너뷰티는 꾸준히. 여기 핵심은 이너뷰티예요. 이너뷰티. 근데 저는 이너뷰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진짜 멋쟁이는 겉옷만 잘 입은 게 멋쟁이가 아니라 속옷을 잘 입어야지 멋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가 피부도 사실 피부가 원피스라고 생각하세요? 겉옷이라고 생각하세요? 피부요? 네. 피부야말로 속옷이자 겉옷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썰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너뷰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할 일이 없어. 네. 잠깐만. 두 분 방에 놀러 온 것 같다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너뷰티. 영양제 말씀 많이 하셨지만 또 우리가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성염증 안 걸릴 수 있게 기름진 음식, 술, 담배, 과식 이런 거 좀 피하시고. 그럼 4개 다 하는데. 네. 아니 그러면 두 분은 술 전혀 안 드세요?
저요. 네. 저 술 좋아합니다. 예? 이거 뭐야? 이거? 우아하게. 저 술 좋아합니다. 드세요? 경훈 씨, 네. 저는 술은 못 먹지만 전 못 라면 드시는- 좋아하고 저는 몸에 좋은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영양제 먹는 거죠.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좋아하죠, 떡볶이 네. 좋아하죠, 브레탄 지포 좋아하죠. 그러니까 브레탄 집. 브레탄 지포. 왜 브레탄 걸 제일 좋아해요? 맛있지. 맛있긴 해. 단백질이 브레탄 제일 맛있잖아요. 영만 씨도 브레탄 고기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전 제가 알아서 먹어요. 그래요? 경훈 씨, 네. 저기 경훈 씨. 경훈 씨. 아 잠깐만, 선생님. 왜 용만이 오빠 할 때는 뭐요 하고 경훈 씨 할 때는 이렇게 예쁘게 하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나이가 들면 내추럴한 게 아니 좋아. 나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영만 씨하고 편하고 네.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남편하고 같은 나이인 영만 씨를 보고 제가 저절로 웃음이 나오겠어요. 경훈 씨만 보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경훈 씨. 이론이? 내가 잠깐만. 내가 지금 방송이 흔들린다. 방송 전체가 흔들려 지금 같이 너무 가니. 재밌어요. 근데 김수영 쌤 진짜 대단해요. 땀나요. 노트북 구독자 100만. 골드 버튼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 골드 버튼 받았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2억 뷰라고. 네, 2억 뷰고 사실 그 환자분들 되게 좀 갈구하는 게 의사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상에서 이렇게 진료하면서 그걸 충족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좀 만들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겠다 하고 시작해서 영상이 한 1000여 개가 올라갔고. 야 부지런하기도 하셨다. 진짜로 왜냐면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계속 밀려 있잖아요. 한 몇 시간씩 대기하고 맞아요. 한 2, 3분 진료보고 빠져나가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좀 그치.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 중에 나하고 비슷한 거를 골라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선생님 그 노트북 오신다고 해가지고 나 슬쩍 봤는데 의외게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쥐 5초 만에 푸는 법. 맞아요. 발에 쥐난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풀리는데. 그게 하라 그러잖아. 그게 네. 한 500만 조회수 되던데. 저도 사실 그죠? 굉장히 놀랬거든요. 네네. 이렇게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가끔 저는- 그럴 때는 5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경혈지압법이 있거든요. 기본으로 이거 제끼라고. 이거 제끼라고. 이거 제가 제끼는 모델이 법은 다들 되어볼게요. 알고 계셔요. 네. 근데 이거는 많이 잠깐만 하고. 일어나 보세요. 네. 네. 일어나요. 한번 뒤 돌아보시겠어요? 네. 꽃발 한번 딱 뒤져보세요. 이렇게요? 네. 꽃발, 이게 그래서 꽃발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 진짜 아파. 예.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거기가 거기가 진짜 아파요. 여기 승산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진짜 바로 아파. 풀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쥐가 없을 때는 네. 시원하네. 그럼 평소에. 5초 만에 딱 풀려요. 네, 평소에 여기를 지압을 해주시면 좋고 실제로 많이 이렇게 댓글들 중에 보면은 어머 대박 이거 진짜 풀렸어요. 오빠 그거 해봐. 지금 담이 걸려서 이쪽으로 못 봐요. 지금 왼쪽 지금 담았어요. 어디 제가 여기가 와가지고 잘못 지금 네. 여기가 와서 이렇게를 잘 못 봐요. 돌리기가 힘드시구나. 풀어주세요. 평소에 돌리기가 힘드시구나. 풀어주세요. 할 수 있다고. 네. 야, 와. 왜냐면 지금 용만이 며칠째 고생 중이거든요.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이게 힘드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뭐가? 힘드시구나. 네. 자, 이러신 분들이 되게 긴장을 잘하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로 상기가 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확 아프게 많거든요. 팍 돌리거나 이런 거 안 하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양쪽 이렇게 옆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사선 모양의 근육이 있어요. 네네네네. 흰색 유돌근. 네. 여기가 되게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프실 거예요. 아. 아프실 거예요. 아파요. 반대도. 여기가 굉장히 여기가 많이 아프시죠? 네, 아파요. 여기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목의 피로도가 풀리면서 담결림이 없어요. 양쪽 흉쇄 유돌근을 흉쇄 이들군. 사선 모양의 근육이야. 좀 시원하세요. 어떠세요? 좀? 그냥 만져도 네. 시원하다. 시원한데요? 네, 그리고 어. 반대로 여기를 풀어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 전체로 그러면서-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네, 목의 경직이 같이 아니, 풀어지면서 저기 담결림이 그만해 같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지거든요. 예. 담은 어때? 담도 다 났어. 지금 고맙습니다. 어찌됐건. 네. 아니 근데 이 두 분이 계시면은 사실은 주위에서 웬만큼 아프다 뭐 하면은 다 조언을 해주시니까 전화하고 싶어. 막 전화하고 그치. 싶어져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영 쌤이 알몸 진료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나 알 것 같아. 왜 알몸 진료를 해요? 목욕탕 상담. 맞아요. 대신 목욕탕 맞아요. 제가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해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 그걸 잘 못하지만 대중 목욕탕 가게 되면 이렇게 옷을 벗고 탕 속에 있는데
또 할머니가 또 저를 알아보시고 네네. 반갑게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있잖아 아침마다 내가 이거 먹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 건지 막 건강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해드리죠. 그럼 곁에 있던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지금 모여가지고 다 오지.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한 30분 정도 계속 상담을 하고 알몸 진료를 손 본의 아니게 쭈글쭈글해지는데. 네, 하고 나셔서 좀 미안하셨는지 식혜하고 저기 달걀 있잖아요. 따주시고 하시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예. 혹시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제가 있을 때는 조금 모두를 적게 주시면 민망하죠. 부탁드릴게요. 민망하죠. 아 그걸 알몸 상담이라고. 알몸 상담. 아 진짜. 그럼 선생님은 어디서 제일 많이 만나세요? 저는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요? 예,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처음엔 아는 척을 안 하는데 꼭 이제 두 분이서 야, 나 고기도 안 먹고 날씬한데 콜레스테롤 높대. 아유, 그래, 그 체질이니까 안 먹어도 돼. 그럼 제가 가만히 못 있고 체질이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체질이니까 약을 드셔야 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정 너무 리얼하시다. 이제 앞으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직업병이에요. 그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 반응이 어때요? 어?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모르겠네요. 마스크 끼니까 누군가 싶어서 보다가 바로 알아보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딱 묻죠. 안 내리시고 네, 계속 계속.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선생님들이 사는 거 보면 옆에 사람도 괜히 사고 싶을 것 같아. 그치 몸에 좋은 것 같은 느낌. 선생님은 부추 사고 있으면 저게 좋은가 봐서 부추 같이 고를 것 같은데. 근데 그건요, 형도 씨 조심해야 돼요. 의사가 말하는 건 따라하되 행동하는 건 따라하면 안 돼요. 의사들이 좋은 음식 뭐라고 하고요, 자기는 나쁜 거 먹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은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두 분 오셨으니까 문제는 그냥 후루룩 갈 것 같은데요. 진짜. 생방. 그 오답 없이 그냥 바로바로 가겠다는 거죠? Yes, of course. 예. 저희 선생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네. 자, 의학은 저에게 맡기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가수 장윤정 씨가 결혼 생활을 현명하게 유지하는 꿀팁을 공개했는데요. 네. 그녀는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은 큰아들과 같다는 명언을 전하며 살면서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서운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런 건가? 육아는 진짜 아들은 제가 언제 크나, 내가 쟤를 언제 키우나 이런 생각하는데 동영아 씨를 아들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쟤는 지가 다 커서 지발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잔소는 안 가는구나. 다 커서 들어온 큰아들이구나 이렇게 이런 거? 아니요? 땡이야. 정답! 정답. 예.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다. 와. 근데 좋다. 우리 시어머니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 아니어서. 그렇다. 내 자식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띨띨하면 나 속상할 텐데. 야 이거 와닿는다. 그거 어때요? 괜찮은데요? 그냥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자식이 자식이야.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면 내가 얼마나 속이 안 좋을까. 너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아. 그거 아니고. 정답. 모든 일에는 띠딜하지만 그래도 착하잖아. 왜 자꾸 띨띨하다. 도경아 씨 계속 일패를 당하고 있는데 의문의 일패. 지금 맞은 데 계속 맞고 있어. 이거요 이거. 그렇고 아니면 그냥 그래도 애들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지 밥벌이는 하잖아. 그거요. 교육비 안 써도 되니까 띠딜해도. 그렇죠. 딴 애들은 이제 애기들은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아유 그래도 쟤는 지 밥벌이는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예. 큰아들이 돈도 벌어온다. 정답입니다. 큰아들 돈도 벌어. 딱 이 좋은 거네. 밖에도 장윤정 씨는 남편과 부부싸움 절대 금지 룰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부부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 녹화 전날에는 절대 싸우지 말자고 약속해 집에서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안 싸우는 방법이 마주치지 않는 거야? 마주치면 싸우니까. 좋은 방법이지 이것도. 자, 저 얘기는 뭔가요? 현명한 부부 생활을 위해 김수영 쌤 침대를 쪼개셨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침대를 쪼갰습니다. 얼마 전이요? 원래 킹 사이즈 네. 침대를 쓰다가 네. 이게 갱년기가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저는 자고 싶은데 남편은 자꾸 핸드폰 보고 있고 부셔부셔 불빛. 짜증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남편이 이게 가스 소리가 커. 그리고 좀 지날 때가 있어. 한 이불 덮고 자니까 짜증나죠. 좀 힘들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각방을 쓰거나 이게 하자 그러면 조금 네.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 이불을 싱글로 2개를 하고. 일단 이불 먼저 쪼갰어. 그랬더니 그리고 반응을 딱 봐서 괜찮은데 의외의 반응. 되게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자. 그리고 킹 사이즈 침대를 쪼개서 네. 싱글로 2대를 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그 갱년기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각방 써요. 뭐 남편이 옆에서 하는 거 굉장히 거슬려요. 이런 상담을 많이 받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때 언니들한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갱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가끔씩 남편이 저한테 여보 이제 이쪽으로 조금 놀러 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럴까? 그러고 가서 또 앉기도 하고 서로 오히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밀당 관계라고 할까? 네. 여 박사님은 진짜 멋있는 게 각 침대, 예. 각 방을 넘어서 각 집을 쓴다고요? 야, 이거 뭐 사이즈가 별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집을 2개를 집을 각자 쓰면 별거라 그러는데 원래.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예.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우호적 무관심 관계. 예. 저는 결국 무관심이네요. 무관심이 뒤에. 우호적이 붙어야 돼. 무관심과 우호적. 우호적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로망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당신처럼 화려한 여자 때문에 이런 집에 사는 거지. 나는 초가집에 빚에는 월세집에 살았고 된장찌개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그러길래 소박하다, 원래. 그럼 제가 된장찌개 해서 제주도로 가라 그랬죠. 근데 웬걸요? 아주 화려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주도로 갔고 예. 저는 남편의 눈빛을 보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 갱년기 때 서로 싫은 눈빛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 그런 게 있어. 눈빛만으로. 왜냐하면 이게 입은 억지로 웃는데 눈빛이 사나우면 갱년기 부부끼리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게 남편도 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우울증을 앓았는데 제 우울한 눈을 보면 남편이 또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부모님하고 남편을 제주도로 모시고 남편하고는 전화를 자주 해요. 전화를 자주 하면 남편의 저는 갱년기에 거친 눈빛을 안 봐도 되고 남편은 제 우울한 눈빛을 안 봐도 되고 목소리가 남편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각 집으로 전화하면서 진짜 사이가 좋아졌고요. 별거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호적 무관심. 그러면 갱년기가 끝나면 이제 다시 합치나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좀 어려워요. 남편이나 이제 제가 서로 거동이 힘들어지면 그때 이제 서로 뭐 합쳐서 도와주는. 거동이 힘들 때 만나기도 한 거예요? 네? 거동이 힘들 때 약속을. 합치기로? 왜냐하면 저는 이미 28년을 너무나 성실하게 살았고 네. 자식도 열심히 키웠고 네. 또 나름 많이 했고 네. 이제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첫 데이트 상대도 저고 첫 키스 상대도 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유명하죠, 진짜. 맞아.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좀 자유를 주고 싶어요. 뭐 바람을 피우라 이런 것보다 저 같은 한 여자한테만 매이지 말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를 주고 싶어요. 이상한가요? 아니죠. 좋은 건데 그런 경우가 근데 많이 이거는 뭐 없으니까.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상하다고 남편 하기도 입장에서 뭐 그렇고. 나쁠 건 없고 서울에 오는데 서울에 앞집에 살고 이러진 않잖아요. 서울에 하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요. 그렇죠. 3일 있으면 첫날 좋고 둘째 날 되면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28년 사느라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고 싶어요. 자유를 준다. 네. 그리고 저도 남편이 화장실 어지르는 거 싫고요. 어허. 새로운 영화 나왔어요. 우호적 무관심. 별거라고 관계. 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네. 별거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위인 위암을 제치고 20년 만에 폐암이 사망률 가장 높은 암으로 선정됐는데요. 게다가 여성 폐암 환자의 증가율이 남성을 앞질렀다고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성 환자들의 대부분은 비흡연자였지만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여성 폐암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 이거 알아. 너는 나도 식습관 알아. 때문이죠. 아까 식습관 아니야? 탄지포.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아니 거. 그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아니야. 가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잠깐만, 야, 우리는 우리끼리 상의하고 두 분이 상의하신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냥 시원하게 가자. 담배. 담배 아니라고 방금 나. 담배 아니라고 그랬잖아. 저기 숙 씨, 의학 문제가 나오면 저한테 주목을 해서 저한테 힌트를 얻도록 하세요. 저희끼리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하는데 두 분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맞죠? 저희는 아니까. 의논한 거예요.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20곡의식으로. 20곡이 안 돼. 5곡. 그 5곡에만. 나도 거기 할게요. 선생님 20곡에 해도 못 맞췄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 셋이 힘 좀 사실 합쳐보자. 400곡이 해도 야, 일단 이거 여기 주방 쪽인지 궁금하지 않냐? 어? 주방 쪽인지. 오곡인데 오곡에. 자 일단 갈게요. 주방 쪽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주방 쪽이네. 맞네. 주방 쪽이네. 그러면 조리하는 곳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한 건데? 뭔데 확 조리할 때 탄 것 때문에 그 정답 나왔죠? 탄소. 자 정답. 탄소 발생 때문에. 손 조심히 맞아? 말고. 맞아요? 맞네 이거네. 그냥 이게 답이네. 야, 이거 우리가 가자. 우리가 먼저. 그거 저 음식 이렇게 할 때 그거 매캐하고 좀 안 좋은 게 그걸 내가 다 마신 거죠. 그거죠. 연기. 정답입니다. 아! 해냈네.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주방은 집안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비흡연자 중 요리를 자주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4배에서 8배까지 높다고 와 합니다. 요리 안 해야겠다. 전문가들은 식재료를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요리 매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요리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내가 배달시켜 먹는 거야. 야,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거 몰랐었네. 이거. 몰랐지.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정말 그쵸. 그래. 지금은 팬을 딱 그냥 맞아. 요리할 때는 켜고 일단 켜고 시작하니까 그렇지. 덜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 뭐 아궁이에다 다 불 마신 떼면서 거지. 계속 그거를 아예 거기 갇혀 있었잖아 그냥. 다 마신 건데. 그걸 몰랐잖아요. 지 저희가. 새끼 거기서 밥 다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사실 암은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히나 중년을 지나가면서부터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맞아. 내가 무슨 내가 암이 생겼을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암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분이 암의 50~60%는 복불복이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끊임없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찰칵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암이 되는 거고 나머지 40%가 생활 습관 40%. 외부적인 요인이 40%밖에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 평생 난 암 걸릴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분도 암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암세포를 일찍 발견하는 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밥상 위에 올리는 네. 음식들에서 사실 발암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름진 음식, 또 맞아요. 음식물 속에 첨가된 화학 첨가물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피하겠다고 안 먹을 수 안 먹을 없지. 수가 없잖아요. 산에 그렇죠. 가서 뭐 염소처럼 풀만 뜯고 그러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에는 조물주가 신기하게도 누구나 이걸 정화하는 정화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 오토파지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린다고 오, 그렇죠. 그런 거 좋아요. 네. 자 메모 포인트 여러분. 소식하시는 겁니다. 소식. 네.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세상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나 저녁에 맛있는 소식도 거 너무 뚝섬이야. 힘들다라고 한다면 저녁에 야식하는 걸 피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몇 시까지가 야식이에요? 12시 이후에 그러니까 12시 이후부터 적어도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 내가 가진 내 몸의 어떤 정화 시스템을 가장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소식고 간단하고 돈 안 드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야식을 소식하면 어떻습니까?
좋지. 괜찮죠. 좋지. 그렇지. 그럴 때는 의학용어로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 가지가지한다. 프랑스 분이세요? 개지 개지. 개지. 겨울 돼서 그런지 뭐 뜨거운 거 많이 먹거든요. 국물만. 크다고 막 뜨겁고 좋지. 말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도 몸에 좀 안 좋을까요? 몸에 여드름 예, 일본인들이 이제 식도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뜨거운 차. 그 뜨거운 차가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입속하고 식도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 구강이나 식도암이 많이 생기죠. 거기를 상처를 줄 수 있군요. 상처를 줘.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거기서 암세포가 생기니까 뜨거운 걸 좋아하는 경우는 식도암이 많이 그럼 생겨요. 선생님은 미지근한 청국장 드세요? 선생님은 미지근한 청국장 드세요? 아니요, 전 청국장 싫어해요. 그렇구나. 진짜 나 이렇게 안 맞는 거 처음 구경한다. 팔팔 끓는 청국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아이 맛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같이 네. 먹잖아요. 앞접시에 덜어서 한 김 식혀가지고 드셔요. 한 김 김 시켜. 시켜. 아 근데 하여튼 뜨끔한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한김 시키고. 한 김 시켜서.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다 치지만 그때 행복한 것도 중요하니까 가끔씩 가끔씩 그렇죠. 근데 집에 만성염증이 있는 거 몸 안에 그걸 어떻게 그걸 캐치를 해요? 이런 걸로 알 수 있죠. 머리 밑이 너무 가려워. 머리 밑이요? 응. 지루성 피부요. 아하. 얼굴도 가려워. 눈이 충혈됐는데 안과를 아무리 다녀도 잘 안 나. 잇몸이 들뜨는 느낌이 있어. 그런 것들은 이미 내 몸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뜻이고 너 쉬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은 매일같이 하루에 100개, 수천 개 암세포가 매일 생겨요. 한 30대 넘어가면. 그럴 때 내가 그런 신호가 탁 왔을 때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 쉬면 암세포가 매일 100개, 10개, 한 개를 죽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매일같이 수백 개, 수천 개 암세포가 생기고 그 신호가 왔는데도 새벽 5시에 자고 술 많이 먹고 그다음에 몸을 안 돌보고 그다음에 미운 사람 못 잊어버리고 이러면 면역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처음에는 수천 개 있다가 그다음에 10만 개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1억 개를 넘어서 암세포가 15개가 모이죠? 그럼 직경 1cm짜리 암 덩어리가 덩어리로 되네요. 돼서 초음파나 우리가 검사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원리가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호가 오면 알아야 돼. 이제 경우 씨처럼 쉬어라.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용만 씨나 나처럼 네. 50 넘어서는 무조건 신호 오면 쉬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호적 무관심. 서로의 눈빛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서로 암도 많이 생기지 말고. 결론은 또 아까 우호적으로. 결론이 항상 이상하게 끝나. 결론은 우호적 오중 무관심으로 무관심이야. 들어가시고.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섭식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일명 뼈말라족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뼈말라족이요. 뼈 말라줘. 자신의 키에서 125를 뺀 몸무게를 목표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그들은 뼈말라 챌린지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와. 가는 허리에 이어폰을 둘둘 감는 이어폰 챌린지, 그리고 앙상한 손목을 이용한 이 챌린지가 공개되며 충격을 안겼는데요. 어떤 챌린지일까요? 그럼 저거를 자랑하는 거야? 지금 자랑하는 거. 그거를 챌린지처럼 하는 저건 정말 나쁜 건데. 어머나 어머나. 심하다. 우와. 그러니까 손목에다가 이걸 한다는 거 아니야? 절대 손목에 들어갈 수 없는 없는 거야, 뭔가를 있는 거야. 손목에다 넣겠죠? 반지? 선생님 반지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정답. 경우 씨 맞아요? 네, 아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목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뭐야? 수갑 차는 거잖아. 수갑 빼는 거? 수갑을 그냥 빠지는 거야. 수갑 빼기? 뺐다 꼈다. 맞을 것 같아. 경우 씨나 그거 되는데. 수갑 차보셨어요? 장난으로. 손 되게 예? 작으시네. 손목이 가네. 진짜 가느시네요. 오, 진짜 가느시다. 나 이렇게 네. 옛날에 루팡 이런 거 좋아해서 예. 수갑 이런 거 뭐 빼는 거 하다가 근데 빠져요? 빠지던데. 오랜만에 경우 씨 알겠다. 해볼게요. 수갑 해봐. 수갑. 아니네. 정답. 안경. 안경에? 저 안경 이제 알 없는 사람들 알 없는 저런 사람. 경우에 거기 들어간다. 정답. 물고기. 어디에? 물고기. 나 이거 봤어. 어디 나 이거 봤어. 어디다가? 없네. 뭘 봤는데? 나 봤는데. 손목 어딘가 여기다가 물을 고았어요. 물을.
정답입니다. 여기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근데 우리는 없어. 많은 사람이 치는 없으니까 에스더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 내가 정답. 여기 이 부분 여기 진짜 그걸 들어갔네. 진짜 많이 썼는데? 여기 물을 부어주세요. 아 여기가 들어갔네. 좋아할 게 아니야. 곤장. 손목의 움푹 파인 부분에 물을 고이게 하는 챌린지 정답입니다. 정신질환 중 치사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거식증을 앓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빠른 체중 감량을 위해 식욕 억제제, 변비약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 음식을 먹고 토하거나 맛만 느끼고 씹고 뱉는 일명 씹뱉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아유 미쳤어. 청소년들은 온라인의 목표 체중은 37kg입니다. 발목이 한 손에 잡히는 게 부러워요 같은 글을 올리기도 하며 토가 가장 잘 나오는 자세,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게 토하는 법 등의 극단적 에이, 방법까지 그렇게 하면 안 고려한다고 해 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아 저기네. 아 저기 눈에 확 여기였구나. 띄게 간장 같은 걸 부었나 보다. 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물이 고였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아 여기 맞아 물이 그냥 이렇게 고이는 해서. 거야. 아니야 얘들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 맞아. 저거였다. 맞 저거였다. 근데 저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그 가치관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이어트 관련된 환자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 환자 중에 저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있었어요. 정말? 네. 휠체어에 이렇게 따님을 이렇게 태우고 아버지랑 같이 온 모녀 환자였는데 이 거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고 현대 과학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셨노라고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애초에 따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고 학생 때 어떤 논리면 약간 통통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신체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이미지가 이게 박혀가지고 이게 아주 너무 과격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결국은 거식증에 걸려서 이분이 어떤 상태냐면 혼자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날 수가 없고 휠체어에 그냥 걸쳐 앉아 있는 정도로밖에 생활을 못 하고 뭐 사실 이 거식증도 나름인데 너무 심각해지게 되면 일단 생리를 안 하죠. 생리를 안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침만 하면서도 생기는 경우까지 돼서 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먹는 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먹는 거를 거부하고 일단 먹고 싶어도 이제 안 들어가요. 모든 상태 자체, 내장 상태 자체가 거의 스탑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죽도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어서 정말 함께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건강에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워낙 그쪽으로 전문가시라. 아, 근데 사실 이 다이어트 저도 30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유지 잘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 살이 안 찌시니까. 뭐 보여드릴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이게 실제로 적용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알긴 다 알아요. 다 다이어트 박사들이죠, 사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3, 7, 12 이 법칙만 여러분들이 꼭 3, 7, 12.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모 포인트입니다. 3, 7, 12. 20일인데 3주에 12. 이게 뭐예요? 3. 저녁 잠자기 전에 3시간 금식. 네. 잠자기 전 이거? 3시간 이건 네. 할 수 있지. 그다음에 7. 7. 7시간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네. 있어요. 수면 그다음에 중요해. 12. 공복 12시간을 가급적이면 유지하기. 아 12시 후에 네. 혹여라도 먹게 되면 네. 그 다음에 2시간 12시까지는 정도 공복을 공복 유지해라. 상태를 유지해라. 12시간을? 네, 12시간. 아, 아침을 그러면은 건너뛰는 거가 되네요. 12시간이면. 그러니까 전날 12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저녁 7시에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을 뭐 수 1시에 있는 거죠. 먹었으면 다음날 1시 이후에 먹어라. 네. 아 되는구나. 7시에 3, 먹으면 7, 7시. 12. 먹으면 되죠.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생활에 9시 좀 먹으면 적용을 9시. 하시면 좀 더 건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니 우리 그 중요하네. 비보 회사에 보니까 저탄고지 다이어트 한번 동호회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한번 저탄고지 유행 동호회가. 돌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워크숍도 가고 막 하더라고요. 한 3명 정도가. 그러더니 그 한 6개월 하고 나타났는데 얼굴 시커멓게 나타났길래 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꼭 가봐라 하더니 고지혈증이 왔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기업도 깜빡깜빡한다. 저탄고지 몇 살인데 기억이 빡. 지방만 많이 40대 먹어서 그렇구나. 저탄고지 위험해요?
예. 어때요? 저 저탄고지는 내가 정말 한 달 안에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괜찮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잘 빠지거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적게 먹은 만큼 이게 지방으로 채운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게 지방을 보통 이제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삼겹살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맞아요. 삼겹살이나 꽃등심이나 갈비에 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으로 바로 콜레스테롤 올라가죠.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굉장히 잘 생겨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저탄고지에서 저 고지를 좋은 기름, 좋은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있죠? 올리브 기름, 카놀라 기름, 카놀라요. 아니면 좀 비싸긴 하지만 아보카도요. 예를 들면 아보카도. 그래. 등심보다는 안심보다는 장조림 만드는 그런 홍두깨살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고 삼겹살의 기름은 기름이지 좋은 기름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돼지 목등심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오리고기에 있는 기름은 좋아요?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오리고기에 있는 껍질도 포화지방이에요.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이라고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네, 하는데 맞아요. 그런- 의학적으로 틀린 아 얘기예요. 껍질하고 살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닭껍질, 오리껍질 다 포화지방. 어. 근데 살은 괜찮아요. 오리 살은? 오리 살은 괜찮아. 오리 살 순살만 먹으면 그거는 불포화 지방. 그거는 좋은 단백질, 지방이 네, 좋은 그러니까 오리가 그냥 불포화 지방산이 조금 더 많을 뿐이다. 그랬는데. 많을 뿐이지 오리에 있는 그 껍질 부위나 이거는 전부 다 포화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리 껍질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오리는 먹어도 된다고 해서 다 먹었더니 아니구나. 닭가슴살로 만든 햄. 그러네. 그러면은 닭가슴살로 만든 햄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많이 먹어도 좋죠. 햄. 아까 가공식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가고 싶은 요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형이 약간 애드립 맛이어가지고. 그 올리브유 확 넣어가지고 꽉. 그 햄이 훈제하지 않으면 돼요. 훈제 차이가 뭐 있어요, 그게? 어머, 용만 씨, 전공 프로 많이 안 했어요? 다 까먹었어요. 저 2년을 그거 보러 같이 했는데 지식이 제로예요, 제로. 닭가슴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넣어놓은 건 it's okay. 예. 그걸 사람들이 편리한 음식이라고 해도 it's okay인데 네. 훈제하면 발암물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닭 가슴살이든 닭 다리든 훈제하지 않은 살코기만 따로 있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삶아 먹어야 돼요, 삶아서. 훈제 연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오리도 훈제 오리는 더 맛있거든. 그 기름 쫙 사실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왜 백화점 식품 코너 가서 일단 하면서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는 음식들은 다 우리가 좀 사실 안 좋은 음식들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프라이드 치킨이 찐닭보다 맛있잖아요. 맞아요. 감자도 튀긴 감자가 사실 익힌 감자, 삶은 감자보다 맛있잖아요. 나도 쌤하고 똑같은 생각해. 그러니까. 왜 세상에 많은 음식은 너무 다 잔인한 몸에 거지. 나쁘고 맛있는 맞은 거는 음식은 몸에 너무 좋은지 잔인해. 두 분이 오늘 치맥하러 가시겠는데? 이러다가? 네. 그게 나는 화가 나. 래퍼야 래퍼.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그려보는 것인데요. 숫자와 원을 이용한 이 그림 하나로 환자의 인지 기능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난 알지만 아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잠깐만 저희가 이거는 한번 우리 아시는구나. 경훈이한테 한번 속았거든요. 안다고 했다가 아까 틀렸거든요. 네. 숙 씨, 저는 프로페셔널 그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힌트를 좀 힌트를 저희가 줄게요. 자, 보세요. 질문을 잘 읽어야 돼. 보세요. 숫자와 원. 숫자와 원을 이용해서 이용한 하는 그림 거래요. 숫자와 원이 함께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정답! 이게 숫자와 원이잖아. 원을 그려. 이 원에다가 다시 똑같이 팔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팔과 선생님 표정 봐. 이런 느낌은 어때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원은 조금 더 커. 네. 숫자는 그 안에 있어. 동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원을 그리는데 원 끝점이 딱 맞는지. 그럼 강박증이고. 원은 큰데 숫자가 그 안에 있다고요? 숫자가 많아. 시계? 정답하고 얘기하자. 시계를 하고 지금 몇 시 몇 분입니까인가? 시계 정답입니다. 정답이야. 오. 시계 정답. 시계를 어떻게 해? 자, 시계 그려보세요. 시계 그려봐요. 그냥 그려봐요.
그다음에 그 숫자도 다 써보세요. 경훈 씨 치매 아니네. 치매가 아닌 분들은 저렇게 예, 은희 씨도 치매 아니잖아요. 왜요? 12시부터 1시까지 다 그리죠. 근데 치매가 있는 분들은 여기가 12시인지 여기가 1시인지 3시인지 정확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시계를 그려보라고 해서 제대로 못 그리면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시계에서 시간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가 있는 분들은 11시 10분을 이 분침을 이자에 해야 되는데 십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50분에 그냥 그려놓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못. 들리는 숫자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매 진단은 요즘은 문진도 하고 기능성 MRI를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가족 중에 건망증이랑 치매가 많이 이제 헷갈리는 네. 거 이 시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건망증이라는 게 건망증하고 이게 이 저장 용량이 사실 네. 부족 고장이 나는 거고 이 치매는 컴퓨터로 치면 그냥 그 기계 자체가 하드가 다 깨지는 거죠. 어허. 그게 치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건망증이 심하면 막 치매가 될까 맞아요. 되진 않을까 또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데 사실 건망증이 심하다고 치매가 되는 건 아니죠. 전혀 다른 거고.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내 생일을 까먹었어. 이거 건망증이죠. 네. 치매는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 뭐 저 전조 증상 같은 거 좀 확실한 거 좀 있나요? 보통? 보통 그 치매 건망증이신 분들은 자기가 자꾸 잊어먹은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이건 네. 건망증이에요. 어. 근데 치매 걸리신 분들은 내가 걱정이 없어. 잊어먹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다. 이거는 치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조차 본인이 걱정은 잊어버리는구나. 없군요. 네, 본인은 행복한 걸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좀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뭐 좀 간단한 방법 같은 거 없어요? 간단한 방법은 일단 쉽게 생각을 해서 밥 먹을 때 오래오래 꼭꼭 씹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다 먹는단 예. 말이야. 오래 씹어라. 예. 예. 오래 이렇게 씹게 되면 어때요? 저작권. 턱을 계속 부딪히잖아요. 이러면서 뇌 혈류 공급이 원활해지게 되고 뇌의 산소가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더 어떤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좀 오래오래 씹어 껌 주시는 씹는 거 거 같은 거 좋죠. 괜찮아요 그러면? 껌도 좋고 또 왜 어르신들 치아 없는 어르신들은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그런 발표도 있는 것처럼 식사할 때 조금 아, 그게 다 연관이 있네요. 네. 박사님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이제 의학적으로 치매 초기나 예방에 가장 좋은 게 춤을 배우는 거래요. 아, 댄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춤을 추면 이제 걷는 유산소 운동도 되고 스텝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즐거운 음악도 들으면서 스트레스 수치도 낮추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춤 배우러 가자 하는데도 아, 또 나오시네. 나 이만 지금 또 나오셔. 또 남편 얘기로. 해골 씨. 아유 좀 잘하세요. 해골 냉정은 씨. 같이 안 나왔는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우리 그냥 알잖아. 춤에 소질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부부가 함께 춤을 추는 건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치매 예방 또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눈동자를 많이 굴리십시오. 아, 그래요? 눈알 네. 굴리면 좋아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태아 때 뇌에서 떨어진 일부가 눈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눈세포, 그래서 뇌세포 중에 일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뇌하고 눈은 한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 처음 눈을 들었다. 많이 자극을 하고 눈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뇌가 활성화가 되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수기 머리 좋아하시겠는데? 어우, 야. 맨사다 맨사. 맨사. 멘사 눈이다. 된다. 이야. 아, 난 눈깔미녀잖아. 다음 문제입니다. 미국 프로 축구 경기 도중 한 아이가 경기장에 난입해 화제가 됐는데요. 두 팀이 1대1로 팽팽하게 맞서던 경기 후반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 2살 배기 아이가 축구공을 향해 재빠르게 뛰어갔고 엄마는 곧장 쫓아 들어와 이 같은 행동으로 아이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관중들의 박수를 받은 엄마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난 이거 봤어. 봐서 알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제가 바로 맞춰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몇 번 좀 맞추시다가 얘기할게요. 그럼. 저 아이가 프로축구 그 경기하는 아빠가 있었던 거야. 경기를 하는 중에. 애가 그 아빠가 나오니까 간 거지.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애가 들어가면 이제 경기가 방해가 되니까 엄마가
아빠를 빨리 부른 거야. 응. 애가 들어오다가 아빠가 나오는 거 보고 애도 같이 나온 거지. 그런 걸로 박수 받을 건가요? 선생님 조금 여기에 우호적으로 해줘요. 우호적 관계를. 형들아 해봐 괜찮아. 해봐 괜찮아. 우리 형들아 괜찮아요. 괜찮아 해봐요. 영돈이 괜찮아. 난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난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틀림없이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공 하나씩 들고 경기장에 간단 말이에요. 네. 엄마가. 그러면 아이가 뛰어 들어가면 내가 공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아들아 나를 봐라 하면서 착착착착 차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박수 받을 일일까요? 그건 진짜 박수 받을 일인 것 같은데. 우호정부관심. 자 이거. 예. 아니고요. 아니야. 경훈이 난다고 했지? 자, 누나가 말한 힌트, 거 힌트 그러니까 한번 힌트. 경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공들 다 피해서 그래, 간다 그래. 봐. 그러면 엄마가 경기장으로 가. 아들이 생전 못 본 엄마의 행동 막 춤을 춘다든지 날 따라와라. 그렇지, 애의 관심을 애를 끄는 관심을 거지. 끄는 거죠. 어머 왜 그래? 그래서 애가 같이 나오는 거죠. 나 그런 거 같다. 맞다. 우리 그쵸? 남편이 강아지한테 줄 쓰는 방법이 강아지가 도망가면 헉 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강아지가 가면은 쓰러진 척 하죠. 애가 그리고 기절한 싸우는 척해. 막 부부 싸우는 척해요. 그래 이거 애 괜찮네. 아빠가 나를 막 때리는 어떡해. 척하면 강아지가 깜짝 놀라서 오거든요. 괜찮다. 맞아. 요거. 아 그거인가? 경기 필요한 중에 되게 신속하게 갔다 그랬잖아. 아이가 경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태클로. 골키퍼가 어. 슬라이딩으로 공을 이렇게 딱 잡듯이 그래 누나. 맞아. 이렇게 기어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나? 맞아. 이거야 이거. 아 슬라이딩을 했구나. 난입을 했지만 그 경기장 안을 들어가지 않도록 몸을 던졌다. 몸을 이런 박수 던졌다. 받지. 아 그러면 자, 슬라이딩 캐치. 슬라이딩을 하면서 애가 뛰어가니까 뒤에서 백태클을 걸었어 엄마가. 그러니까 뭐 넘어졌어 아무튼. 애를 백태클을 건 다음에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경기장에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백태클을 건 거지 막 엄마가. 넘어졌었어. 그래. 이런 종류. 네, 요거요. 정답입니다. 태클이었구나. 정확히 뭐예요? 아이에게 백태클을 걸었다. 정답입니다. 진짜래? 엄마는 몸을 던져 아들에게 백태클을 걸어 끌어안은 뒤 전속력으로 경기장을 빠져나왔는데요. 웃긴다. 백태클을 건. 그녀의 재빠른 행동에 다행히 너무 경기는 웃기다. 중단 없이 순조롭게 멋진 진행됐다고 엄마다. 합니다. 어이 뛰어들어가는 거 봐. 진짜 빠르다. 어머나. 나 잡아봐. 나 어머나. 아이를 안아서 안전하지게 백태클을 걸었네. 진짜 놀랬겠다. 와, 근데 애기 안 다치게 이렇게 백태클 걸어가지고 딱 안아버리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애는 진짜 한눈 팔면 안 되겠다. 순식간이야. 순식간이야. 아니 그 진짜 두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뭐 애들 키울 때 진짜 꼼꼼하게 키웠을 것 같아요. 뭐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그다음에 몇 뭐 그램, 라면 또 안 돼, 뭐, 햄버거 안 돼. 안 돼. 비성장기에 먹어야 먹어야 되는 되고. 거. 아사님 아무도 못 먹게 했죠. 나쁜 건. 반성해요. 정말 저는 애 둘을 낳고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이제 외부에서 먹는 과자 하나도 못 먹게 하고 와. 콜라 구경도 안 시켜주고 그랬었거든요. 몇 살 때까지요? 4살. 유치원 가기 전까지. 아니 뭐 깡 있는 새우들 못 먹겠어요? 네, 그것도. 집에서 이제 이렇게 구워진 과자 이런 것만 먹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또래 생활이 생기면서 하루는 이제 놀이터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엄마가 부르니까 다 집에 가고 자기들이 먹던 과자를 놀이터에 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안 먹여봤으니까 그 과자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울음으로 기어가서 모래 사이에 박혀있는 과자를 다 주워 먹고요. 우리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없어졌는데 보니까 남이 먹다가 버린 콜라 캔을 혀로 엄마가 천억 버시는 분인데. 네. 콜라 캔을 빨아먹는. 네. 캔 빨아먹는 거 처음 봤다. 정말요. 제가 저는 저녁록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죠. 왜냐하면 놀이터를 갔는데 네. 우리 두 아들이
딱 그쳤어. 엄마는 뭐하게. 애들은 땡그지가 됐어. 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해서 그 다음부터 실컷 먹으라 했어요. 아, 먹으라 했어요? 그래 남 거 주워 먹는 것보다는 그냥 사주는 게 낫지. 왜냐면 애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과자라든지 이런 거 먹기 아니까. 이게 또래 볼 수가 생활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별나게 키우면 안 그치. 돼요. 아니 그러면은 네. 한의학 박사시니까 네. 가족들 보약 뭐 특히 네. 따님은 뭐 얘가 지금 성장기에 이거 먹고 이거 다 이렇게 착착착 그렇게 먹였어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좀 약간 마른 편이었어요. 네. 어느 날 우리 딸이 초등학생 때 제가 어렵게 산삼을 네. 구해가지고 먹인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며칠 있다가 이제 학교 갔다가 오더니 저한테 엄마 오늘 학교 급식에서 산삼 반찬 나왔다요 이러는 거예요. 도라지를 산삼이죠. 도라지를 산삼이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선생님 두 분 뭐 다 좋은데 이건 안 하면 좋겠다. 건강을 위해서. 혹시 그런 게 꼭 있어요? 이것만 안 된다는 진짜. 게. 어.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근데 담배만 피우지 마라. 너희가 살찌면 살도 빼줄 것이고, 술 좀 마셔도 괜찮다. 뭐 피부에 여드름 나면 내 다 해줄 거니까 뭐 다 좋은데 담배만 하지 마라. 그래, 우리 담배는 남편이 못 담배 30년 했거든요. 그래서 폐에 뭐 네, 생기고 생긴 게 있잖아요.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은 이제 담배 연기 냄새 맡는 것도 안 하는데 우리 둘째가 약간 아빠하고 섞여가지고 군대에서 담배를 네.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작년에 네. 포탈 검색이 되도록 자기 폐암이라고 떠들어가지고 네. 미국에 있는 아들까지 소문이 나서 네. 자기 아빠가 폐암인 줄 알고 놀라서 끊었잖아요. 그거 하나 얻었어요. 난 잘하셨네요, 그럼. 폐암도 아닌데요. 자기의 폐에 간이류염령이 있는데 폐암이라고 떠들어가지고 의사인데. 가끔은 긍정적인 뻥이 됐네요. 그게.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우호적 무관심 관계에 계신. 네. 선생님 요거는 꼭 먹어야 된다는 건 있어요? 이거는 꼭 먹여야 된다. 애들한테. 사실 제가 네. 30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먹지만 네. 제 영양제를 가장 믿지 않고 안 따르는 게 우리 두 아들이에요. 이 엄마가 집에서 맨날 누워서 흔들적거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내가 엄마가 만든 걸 믿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너희가 이것만은 먹어야 된다. 비타민 D. 비타민 D. 왜냐하면 D. 비타민 D는 항암 비타민,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이라든지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경훈 씨처럼 젊은 남자들은 비타민 D 2000 IU, 10대 아이들은 1000 IU, 그다음에 50대를 비롯한 우리들은 3000 IU를 올려야 되나요? 3000 IU. 3000 IU. 아니, 선생님 그 비타민 맨날 챙겨 먹기 그러니까 비타민 주사도 있잖아요. D 주사. 그것도 맞아요. 정기적으로 맞는 게 좋아요? 저는 두 개 중에 나는 정말 매일 영양제 못 먹겠다. 네. 그럼 주사 맞는 게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 비타민 D 검사를 했는데 너무 낮다. 그러면 일단 주사를 맞으세요.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매일 먹는 게 내추럴하죠. 저 건강검진 했더니 비타민 그 단위가 뭐 7인가 6이가 나와가지고 7인가 6이가 나와가지고 어머. 감방생활 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감방생활 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댓글 못 봤냐고. 답변을 아예 안 이게 보셨냐고. 30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수감생활 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피 검사에 나와요? 그거? 혈액 검사에 나와요. 나와요. 바로 나와요. 나오거든요. 7이면 진짜 이건 주사 맞았어요. 면역 완전. 근데 주사 맞아도 네. 3개월 지나면 또 없어지니까 매일 먹어야죠. 근데 나 오늘 가져왔어요. 예스! 예스! 나 여회장님한테 잘 보일 거야. 다음 문제입니다.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변 색깔의 변화를 주어 치료를 하는 컬러 테라피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갱년기 여성들은 집안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활력을 얻고 우울감을 극복하게 되며 심지어 얼굴이 예뻐 보이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컬러 테라피라. 화장이 긴 걸로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까 보통? 형돈 씨 이럴 때는요 너무 아카데믹하게 가지 말고 그냥 어머나 나 왜 이러지? 아니 갑자기 이러신 게 아니라 쭉 이러셨어요 아까부터. 괜찮아요. 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미안 나 형돈 씨 좋아해. 아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좀 밝은 색이 이건 어머님들이 그런 것 같은데? 꽃무늬 아니면 옷을 안 입으세요. 그래. 왜냐면 왜 항상 색깔이- 밝은 거. 평소에는
모노톤의 옷을 좋아하시던 빨간색? 어르신도 네. 어느 순간부터 화려한 걸 좋아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가 나 우리 엄마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물어봤더니 기분이 좋아진대. 맞아요. 그리고 약간 화려해야지 뭘 꾸민 것 같지. 검정색 같은 거 입으면 약간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대. 네. 맞아. 그 답이 뭐야? 화려한 색? 단색. 단색? 밝은 색 입으시니까 너무 좋잖아. 너무 얼굴도 밝아 보이잖아요. 그냥 저는 꽃무늬로 한번 가볼게요. 집 전체를 꽃무늬로 바꾼다. 전체는 좀 그렇고 단색 중에 그냥 예뻐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화이트판 달면 얼굴 예뻐 보이잖아요. 아, 환해 보이지. 맞아요.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일단 마음이 이게 우울해지고 약간 잠깐 처지고 불안하고 네,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좀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색깔로 따지면 핑크색, 발산하는 색깔. 빨간색. 에너지 있는 색깔, 빨간 색깔, 어. 이런 색깔로 이렇게 양의 색깔로 맞아. 이렇게 네네. 좀 바꿔. 아, 양의 색깔, 색깔도 그런 게 있군요. 핸드백도 왜 빨간 거 평소에 안 매던 분들이 갱년기 되면 빨간색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립스틱 색깔도 빨간. 되게 빨간색 네, 많이 네. 칠하면 화사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자, 빨강으로 바꾼다. 아니면 그런 거 어때? 지금도 여기 등이 있잖아요. 이 등 색깔을 바꾸는 건 어때요? 약간 우리 왜 무드등 하면은 약간 노란빛, 주황빛, 노란빛. 노란빛, 약간 뭐 얼굴도 예뻐 보인다니까. 네. 그런 불빛에 있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간접등 이런 걸로. 등. 나 경훈 씨에 동의해. 왜냐하면 네. 나이 들어서 잔주름 생겼을 때 네. 이렇게 노란빛 밑에 가서 화사해 좋아하는 보이죠? 사람 만날 때는 나 형광등 밑에서 만나기 싫더라. 그거 있죠. 그거 있죠. 소개팅 정보. 네, 우리가 소개팅 나갈 때도 레스토랑 분위기 있는데 그쵸, 보면 그쵸. 전부 다 맞아, 무드등이잖아. 간접등으로. 간접등. 맞아요. 때려주잖아. 나 경훈 씨 말 맞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등을 바꾸는 거 좋다. 자, 등을 바꾼다. 정답입니다. 이야. 대박. 좋아. 야. 조명을 주황빛으로 바꾼다. 정답입니다. 차분함을 주는 녹색의 보색인 주황색은 사람에게 경쾌함과 활기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크게는 조명, 카펫 등의 인테리어부터 작게는 지갑, 핸드폰 케이스와 같은 소품의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꾸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우울할 때도 주황색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으나 지나치게 많이 볼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어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복 보면 빨간색, 주황색이 주황색 제일 많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주황색 등산복 입고 나오면 화가 나는구나. 아니 지금 갱년기를 네. 경험하고 그래, 안 계신가요? 그렇죠. 저도 갱년기 ING입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 갱년기가 되면 몸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왜 이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이 보호막이거든요. 보호막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내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내 기분 나도 몰라.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굉장히 많고 제가 그 지금 갱년기 딱 그 중심선상에 있잖아요. 출근하면서도 이렇게 병을 하나 따는 것도 어떨 때는 내 관절 왜 그러지? 그리고 제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으로 아니면 아기 낳고 산후풍 때문에 막 진료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료를 해드리고 뭐 약 처방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기 낳을 때도 내가 스스로 진료를 하고 산후보약도 내가 지어 먹었고 남들은 다 가물치도 해주고 흑염소도 해주고 다 한대는데 직접 다 하셨네요. 저는 그랬고 네. 근데 지금 갱년기가 됐는데 뭐 다들 남편 데리고 와서 뭐 부인 보약도 지어주고 막 하는데 자가진단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내가 나한테 진맥을 해가지고 셀프 진맥해서 내가 약을 지어 먹는데 오늘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갖고 남편한테 아니 남들은 지금 남편이 다 약도 지어주고 뭐 보약도 지어주고 흑염소도 해준다는데 난 뭐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그래 내가 용한 한의사 아니까 가자. 병 용한 주고 약 한의사. 준다. 병 주고 약 준다. 너보다 용한 사람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아까 분들도 재미있으시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 이제 쭉 하면 우리 여자 의대 동기끼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스테이크를 딱 구워서 식탁에 딱 둔대요. 네. 그러면 애들보다 남편이 더 먹는데 그러면 열받아서 단톡방에 뭐라고 올리는지 아세요? 뭐라고? 나 욕해도 돼요? 내 새끼 주려고
구운 고기 남의 새끼가 다 먹네. 남의 새끼가 다 먹네. 이러면서 어이구. 제가 이런 비속어를 쓰잖아요. 네. 남편이 벌벌 뛰면서 당신이 이런 비속어를 쓰다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한 욕도 잘하면서. 그래서 오종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호적 무관심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쪽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뭐 아니 근데 갱년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만약에 알아서 나 갱년기인 것 같아라고 하고 이제 뭐 진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갱년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이제 갱년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거네. 일단 우리 엄마가 부부싸움 많이 응. 합니다. 자동차 타서 남편은 꺼라, 여자는 덥다. 응. 또 온도 이제 차이. 끄면은 다시 켜라. 왜 이렇게 여보 변덕이야? 변덕. 변덕이 아니라 내 몸에 이 온도 조절 스위치가 왜 적어요, 사실 경훈아? 아니 이게 여자친구 잘 생각 갱년기야? 아니 여자친구 갱년기 여자친구 우리가 만나니?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사실 티를 안 내거든 잘. 그치, 그치. 그러니까 몰라. 갱년기가 왔는지 경수 안 어머님이 올해 몇이신데요? 지금 그 65세시니까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게 그러니까 뭐 10여 년 전에 지나가신 것 같은데. 지나가셨을 가능성이 지나가셨을 가능성이 크죠. 티를 안 내니까 모르겠어. 보통 50대 오나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갱년기하고 폐경은 달라요. 내가 50에 폐경이 됐다. 그러면 50부터 갱년기가 아니라 나의 갱년기는 폐경 시점을 전후로 해서 10년이거든요. 40부터 60까지가 나의 갱년기다. 여성 호르몬이 20년 떨어지고 있는 갱년기야?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야 그러면 돼요. 갱년기가 도대체 몇 갱년기가 년을 오면은 얼마나 알아요? 그걸 갱년기 기간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사실 연착륙을 했는지 정말 직하강을 했는지에 따라서 스무스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게 촌농이 다 흘러내리는 것 그래.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네. 정말 너무나 사람들한테 늘 네. 웃고 맞아요. 동생들한테도 너무 잘하는 언니가 네. 히스테리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아 갱년기다. 아, 그렇지. 저런 언니가 아닌데 그래서 병원 가서 호르몬 먹고 바로 좋아졌어요. 그건 진짜 맞아요. 조절이 안 돼. 네. 진짜 뭐 어떻게 내가 조절할 어떻게 수가. 한다고 할 수가 옆에서 막 우리가 다 오우 막 이렇게 맞아요.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언니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내가 뭐가 왔다 갔다 해! 왜 날 봐! 왔어. 그 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약만 먹으면 돼요? 약 플러스 운동. 아 운동. 약 플러스 운동? 언니 운동하자. 알았어. 역시 슬기롭게. 좋아졌어. 그럼 운동하자. 그리고 주위 사람의 이해. 맞아 주위 사람이 이해를 해야 돼.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그게 진짜 중요해요. 남자 갱년기도 만만치 않아요? 오빠가 남자분이요? 갱년기라고 그러지만 네. 오빠가 치료를 받았다니 상담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냥 저는 저 호르몬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죠? 드라마 받았더니 보다가 좀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드라마는 안 해보여요. 설거지하면 행복하세요? 설거지하면 행복하세요? 아니요 전혀 안 했는데. 이쁜 여자 보면 뒤돌아보는 거 좀 그건 줄이셨어요? 뭐 예. 아직도? 아직 안 왔네. 간단하네요, 진단 방법이. 아니 그 세 개가 갱년기 그 증상을.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죠. 일반적인 증상. 네. 아니 근데 갱년기 오면 이쁜 여자가 지나는데 안 봐요? 그 보는 횟수가 훨씬 줄죠. 아직은 이쁜 여자 보면은 눈 돌아가시는구나. 우리는 뭐 저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면은. 그 홀리그시 증상이에요. 아직 안 돌아봐요? 고개가 안 돌아. 저희 남편도 안 돌아. 고개가 안 돌아가서. 고개가 너무 슬프다. 네. 아무래도 한의학이라는 자체가 뭐 급성 질환으로 오는 것보다 만성적인 질환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화병, 이 화병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화병 환자가 들어오면 특히 이제 부인 관련된 화병의 그 가장 기저에는 사실 그 원인 제공자가 남편. 맞아요. 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딱 한 번에 맞추세요 이렇게 남편이랑. 아, 통했어요. 근데 나 우리 남편 이제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예, 오늘도 실패신 것 부인이 같아요. 이제 남편 데리고 오시면은 남편분이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오시고 앉혀놓고 이래이래해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돼서 화병이 있는 상태니까 조금 보살피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좀 배려해 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일단 50%는 치료가 돼요. 부인 얼굴이 가실 때 정말 눈물을 쏟고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얘기하셨던 분이
활짝 미소를 띠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못했던 얘기를 네. 선생님이 대신해 주시는. 네, 저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부부가 오셨어요. 뭐 거의 만연의 미소를 띄우면서 행복해 하시고 남편들도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실 때 참 많이 보람을 느끼죠. 진짜 선생님도 쌤 찾아갈 걸. 예, 혹시 너무 힘드시면 모시고 오세요. 그래요? 제주도에서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그 단계는 넘어섰대요. 그 진료하려면 또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호적인 무관심. 우호적 무관심. 제가 이렇게 밝아 보이지만 잠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또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네. 굉장히 이제 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고생 많이 이제 했었는데 흥돈 씨가 이렇게 방송을 몇 차례 쉬었던 이유가 네. 공황장애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아, 저는 불안장애. 불안장애. 예, 공황장애는 네네네네.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네.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가 또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해서 하지만 이 주변에도 많잖아요. 사실. 아. 괜히 이유 모를 불안감이나 공포가 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런 것도 그거를- 있는 것 같아. 내가 공황장애인가? 라고 그치.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뭐 진단을 자기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없죠. 섣불리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예. 불안장애하고 공황장애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